원영님, 네, 저희 이제 바로 얼마 후에 바로 실전이니까 저희 이거 지금 긴급 처방이잖아요? 네, 긴급 처방이죠. 긴급 처방이기 때문에 제가 네, 좀 중간에 끊으면서 바로바로 네, 교정을 할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원영님, 이 네. 문제를 읽고 나서 문제를 이해한 바를 저한테 먼저 한번 설명해 주셔야 아, 돼요. 그러니까 어레이 배열이랑 숫자로 이루어지는 어레이 배열이랑 디바이저를 파라미터로 받을 건데 이 각 배열의 요소를 디바이저로 나누어 떨어지는 값을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배열을 리턴해라. 네, 만약에 그 엘리먼트가 나누어 떨어지는 게 하나도 없으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해라. 네, 그래서 예시를 보니까 5, 9, 70이라는 배열이랑 5라는 디바이저를 받았을 때 리턴이 이제 이 5로 나누어 떨어지는 5랑 10을 오름차순으로 리턴. 음, 3이랑 2랑 6은 제일 밑에 보면은 없으니까 마이너스 1 리턴. 그래서 생각을 한 게 그러면은 아 배열을 루프를 돌면서 순회를 하면서 네, 그 디바이저랑 나눠서 이게 나누어 떨어지는 값이면 네, 리턴할 배열에다가 담고 음, 그다음에 만약에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면 되겠구나 라고 했는데 여기서 고민한 거는 어, 일단은 그냥 오름차순으로 솔팅하는 거. 그러니까 네, 그 배열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이 애초에 오름차순으로 안 들어가 있을 테니까 나중에 실제로 그 리턴할 값들을 한번 정렬을 해야 되는데 네, 이때 뭐 어떻게 정렬하지? 뭐 솔트 함수 같은 걸 써야 되나?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없으면은 마이너스 1을 리턴해야 되는데 네, 그 없는 건 어떻게 알지? 마지막에 한번 뭐 체크를 해야 되나? 배열의 길이 같은 거를 음, 음.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었어요. 아, 네. 좋아요. 네. 원영님, 그리고 이 영상 내일 면접 보러 가기 전에 여러 번 돌려보세요. 아, 네네네. 제가 또 피드백 드릴게요.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죠? 어, 설명하라? 어떻게 접근하는지? 아, 그렇죠. 제 네네. 질문은 문제를 이해한 바를 설명해 주세요였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겁니다 하고 끝나야 돼요. 아, 네. 이 문제는 이겁니다 하고 끝나야 되고 그거 앞에 잘 설명해 주셨어요. 네. 디바이저 나누는 거, 나눠지는 거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름차순으로 정렬해야 되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거기서 끝나면 돼요. 아, 네. 그 다음 제가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아, 했을 때 이제 원영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거 제가 말씀드렸고 접근 방법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접근 방법을 설명할 때는 고민하는 내용을 설명할 필요 없어요. 음, 고민하는 내용을 설명하는 거는 네. 일단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더 먼저 해야 되는 거는 이 문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라는 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보다는 여기까지는 이렇게 하면 돼요. 그 자기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한 부분까지를 먼저 설명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그러면 원영님이 아까 생각하셨던 방법이 전 너무 정답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차이가 혹시 차이가 느끼셨나요? 아니면 약간 그 감이 안 오긴 해요. 헷갈리죠?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게요. 원영님이 얘기하셨던 건 이거예요. 아, 지금 어떻게 접근하고 있냐면 이렇게 했을 때 보니까 어, 오름차순으로 일단 그 전에 배열을 한번 돌면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전 완벽했어요. 이거는 풀이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원영님 하신 말씀 중에 이제 아니, 그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었어요. 맞아요. 그때부터 약간 제 고민을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거 고민 하나랑 그리고 다 했을 때 찾지 못할 때 그때 찾지 못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리턴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 번 더 체크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 두 가지 고민은 이제 고민을 하기보다는 네. 먼저, 어, 풀이 방법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한 것까지 얘기하기만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였어요. 음, 네. 원래 제가 이런 식으로 네, 같이 피드백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방식은 양날의 검이라고 생각해요. 양날의 검은 이제 원영님의 자신감을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런 게 굉장히 무서운 거고, 또 네, 반대로는, 어, 굉장히 파괴적일 수 있는 거는 네,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교정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장단점이 극단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통 이렇게 안 하고 다 듣고 다 끝나고 나중에 한번 쭉 리뷰를 주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하는 거는 월요일 날 면접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 원영님이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이미. 제가, 아닌데, 네. 네, 아, 제 말은 이거예요. 그렇게 아닌 거, 그렇게 인 거. 그러니까 네, 원영님이 똑똑하고 잘하는 사람인가? 네, 똑똑하고 잘한 사람이 아닌가? 네, 이건 저희에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네, 네, 그렇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그런 바이브가 상대방에게 전달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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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면접관한테 저 똑똑하고 저 알고리즘 잘해요라고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걸 본인이 얼마나 굳게 믿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영님은 똑똑하고 알고리즘 잘해요. 네, 잘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짧은 시간 안에 교정을 하기 위함이에요. 네, 다시 해볼게요. 네, 이 문제를 설명을 했죠, 저한테. 잘 네. 설명해 주셨어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라고 면접관이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 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요? 네. 제가 답변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들어오면, 이게 들었는데도 뭔가 어렵네요. 대, 어렵죠. 그게 되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천천히 해보시면 돼요. 시간 많이 쓰셔도 돼요. 이건 천천히 해서 중요한 건 정답을 한 번이라도 말해보는 것. 그러니까 정답이라는 건 이 풀이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이 면접 과정에 대한 정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라고 만약에 질문이 들어오면은 저는 풀이를 설명해야 되는 건가요?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아니면 그렇죠. 풀이를, 아, 그러면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아, 배열을 순회하면서 나눠서 떨어지는 값들을 리터널 배열에 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네, 여기서 원영님이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그 정답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원영님이 면접관이 한번 되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한테 그걸 질문해 주세요.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걸 말할게요. 아, 면접의 정답 샘플을 보여드리려고요. 아, 그럼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요? 라고, 네. 네. 어떻게, 저는 네. 이 어떻게 해결하실 문제 건가요? 이 문제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그 디바이저로 나누었을 때 하나도 없는지 그러니까 죄송해요. 디바이저로 나누었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 것들을 네,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라라고 이해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필터, 두 네, 번째는 솔트. 네, 저는 필터랑 솔트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해결할 거예요. 네. 가 끝이에요. 아, 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다 물어보세요. 어제도 문제 풀다 느낀 건데, 그런 그 고차 함수 같은 것들을 써도 되나요? 무조건 되죠. 맵, 필터, 뭐, 솔트, 다 되나요? 다 되죠. 그냥 문제만 풀면 되는 거죠. 접근 방식이 맞으면. 그렇죠.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만약에 솔트 같은 경우는 솔팅을 직접 구현하세요라고 문제를 내는 솔트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럴 때는 솔트 함수를 써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솔트 방법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문제에서 솔트 함수를 쓰면 안 되겠죠.
아, 그쵸. 그쵸, 그쵸.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마 솔트 함수를 쓸게요라고 제가 얘기했을 때 면접관이 네, 솔트 함수 쓰지 말고 직접 구현해 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추가 코멘트를 줄 거예요. 네네, 추가 가이드를 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맞춰서 하면 돼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짠 정렬 로직보다 내장 함수가 웬만하면 더 빨라요. 음, 그리고 더 안전해요. 그쵸, 특수한 경우가 없으면. 그쵸.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이상한 거, 바퀴를 다시 만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음, 네. 그리고 만약에 논리적인 사고력을 보기 위해서 솔트를 직접 구현해 보시오라고 하는 문제는 전 좋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에선 솔트 함수를 쓰면 안 되겠죠, 당연히. 맞아요. 네, 말씀해 주신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아오면 필터 함수, 솔트 함수를 써서 해결할 거예요. 두 네, 번을 거쳐서. 이게 문제, 제가 말하는 정답이에요. 해결책. 네,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저는, 너무 좋은데요? 한번 구현해 보세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네. 네. 한번 구현해 보세요. 근데 뭔가, 진짜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뭐야. 그러면은, 만약에 필터랑 어레이를 쓴다고 하면, 네. 그냥 값을 담아볼게요. 절트라고 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음, 필터라는 함수는 네. 인자를, 몇 개 받았더라? 두 개, 뭐, 하나 받았나? 두 개 받았나? 아, 이해했어요. 어, 원영님, 네. 이거는 이해했어요. 전 이해했고, 그렇구나. 이게 아, 이제 그 아이디에서는 그냥 다 되니까 이걸 막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 해야 되지? 이 함수의 그냥 그거를 시그니처를 잘 이렇게 뭔가 체화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원래 같으면은 그럼 뭐 검색을 해보고 그냥 바로 쓸 텐데 그러면 검색해봐도 되나요? 물어보고 검색해보죠. 네. 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뭐 받으면 되는 건데 그렇죠? 이 애를 아이서로 나눴을 때 나눈 게 나머지가 정인 애들만 너무 좋아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그냥 솔트를 체이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안 되나요? 안 되나요? 원영님, 그러면 제가 네, 또 질문? 네, 이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두 가지, 필터하고 솔트한다. 네, 그런데 아까 원영님도 얘기해 주셨었잖아요. 네, 지금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가 읽어보죠.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거는 면접 방법에 대한 스터디인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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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가지를 우리가 좀 잘 구분해야 되는데, 네. 하나는 이거예요. 알고리즘 라이브 코딩 면접 방법이 정형화되어 있는 정답이 있어요. 아, 그래서 그 정답을 제가 지금 알려드리려는 거예요. 면접 방법에 대한 정답. 네, 근데 그것과 별개로 알고리즘 문제 풀이에 대한 정답은 면접 방법 정답과는 다르잖아요. 알고리즘 문제 풀이 정답은 다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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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알고리즘 문제 풀이 실력에 연관이 더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알고리즘 문제 풀이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네, 알고리즘 글쎄요. 진짜 좋으면 알고리즘 라이브 문제 그냥 코딩 통과하겠지만 적당하다면 그 면접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는 건 면접 방법이다 보니까 그 네, 알고리즘 문제 풀이 실력에 대해서는 제가 웬만하면 코멘트를 안 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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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방금 같이 솔트를 이어서 풀었을 때 네. 체이닝 함수로 실행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게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문제 설명을 다시 읽어보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원영님도 알아차리실 거예요. 저 모르겠는데요. 뭐지? 그럼 알려드릴게요. 저희가 네, 디바이저로 나누어 떨어지는 엘리먼트가 하나도 없다면 마이너스 1, 네. 그러면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그러네요.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만약에 체크를 네, 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영님처럼 솔트를 연결해서 구현을 해보죠. 지금 바로. 네. 네, 솔트인데 얘도 스펙을 한번 찾아보셔도 됩니다. 볼게요. 아, 여기 있겠네요. 기본 어, 조금 더 아래 내려가면 오른차순 구현 방법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네요. 어디 있을 텐데? 근처에 있을 거예요. 음. 아, 그 두께를 음. 보면 그렇죠. 그러면은 있군요. 아, 네네. 너무 좋아요. 여기 콘솔을 찍을 수 있나요?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콘솔을 왜 찍죠? 할 필요가 없겠네요. 네. 돌려보면 되겠네요. 아, 틀렸죠? 네. 아, 얘를 리턴을 안 했으니까 일단 얘를 리턴 해볼게요. 네. 그쵸? 그럼 딱 이 케이스가 문제가 되네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어, 이렇게는 하면 안 된다는 거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일단 이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죠. 네. 네. 아, 계속 풀면 될까요? 일단 여기까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좀 더 풀어보죠. 그리고 나서 제가 요거에 대한 거는 피드백 다 끝나고 드릴게요. 아,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걸? 아, 그러니까 있을 때만 그러면 배열의 값이 있을 때만 솔트를 해서 리턴하면 되고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렇게 근데 해보죠. 만약에 없으면 그러니까 리절트에 없다는 거는 빈 배열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망을 써서 이렇게 하고 리저트가 true한 값이면은 있단 얘기면은 그냥 얘를 솔트를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이고, 죄송해요. 얘를 지우고 하면 안 되네요. 문제를 다시 잘 읽어보세요. 아니죠, 아니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군요. 그러면은 아니요. 그건 방법 맞아요. 그래요? 문제를 다시 잘 읽어보세요, 문제. 천천히. 고래에 달린다. 자선 전면 배열을 실행 작성해 주세요. 디바이저로 나눠 떠주니까 하나도 없다면 저 여기서 잘 모르겠어요. 맞는 거 같은데. 음, 그러니까 음, 그러면 이렇게 가볼게요. 테스트 3번. 네. 테스트 3번에서 뭐라고 써 있는지 읽어주세요. 제가 실행한 결과값이 기대값과 다릅니다. 기대값이 뭐래요? 마이너스 1이요. 아니, 기대값이 정확히 뭐래요? 마이너스 1이 아니잖아요. 저. 배열로 리턴을 해야 되는 거군요. 맞나? 네.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왜 안 돼요? 되나? 맞죠? 어, 안 되는데요? 왜 안 되지? 안 되는 게 이상한데? 일단 그러면 다시 그 변수에 담아서 리턴 해보죠. 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그죠? 네네. 아, 얘 아, 그냥 원영님, 죄송해요. 저거 네. 앤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앤서 지우고요. 네. 앤서 지우고요. 아까처럼 그 마이너스 1 놓고요.
저희가 지금 실수했어요. 지금 다시 리턴문 다시 한번 봐주세요. 상황연산자. 네.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게 정확히 뭐예요? 뭐를 조건으로 지금 구분하는 거예요? 저희요? 그러니까 리절트가 있냐, 빈 배열이 아니냐. 그렇죠. 빈 배열이 아니냐가 포인트잖아요. 네. 빈 배열이 아니냐가 포인트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위에 그 저 필터가 네, 그 배열을 반환을 할 텐데 네, 조건이 나누어 떨어지는 값들만 리턴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없으면은 빈 배열인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필터는 항상 배열을 반환하죠. 네. 그러면 리절트는 항상 undefined가 아니겠죠. 네. 근데 지금 조건에서 체크하고 있는 건 뭐예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조건에서 체크하고 있는 게 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조건에서 체크하고 있는 거. 그 조건이 이 사망 연산자 전에서의 조건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맞아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이 리절트가 true인 값이면 그 위에 리절트를 솔팅하고 오름차순으로 아니면은 마이너스 1을 담긴 배열 리턴. 근데 이 그렇죠. true인 값이라는 거는 빈 배열은 펄시한 값 아닌가요? 아, 아닌가요? 아니, 빈 배열은 트루스예요. 아, 그래요? 아, 그렇죠. 빈 어, 배열은 트루시한 값이에요. 아, 그래요? 아, 오늘 좀 많이 창피해지네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길이로 비교를 하면 될까요? 길이로? 한번 생각하신 대로 해보세요. 그냥 저한테 점 안 물어보셔도 되고. 랭스가 0보다 크면 있다는 얘기. 됐어요. 네. 됐네요. 네. 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제가 원영님 이제 저 알았어요. 피드백 드리기 전에 이렇게 한번 쭉 풀어볼 걸 그랬어요. 죄송해요. 제가 좀 교수법이 틀렸어요. 저의 실력을 이제 아셨군요. 네. 네, 네, 이제 알았어요. 네네. 원영님, 지원한 네. 회사가 어디예요? 다음 주에 면접 보는 회사요? 네. 그 무신사요. 어, 다른 회사 지원 계속 하고 있다고 하셨죠? 네, 면접 좀 많이 봤어요. 근데 알고리즘 알고 코딩 테스트가 있어요? 무신사에? 그냥 원래 없다고 들었는데 리크루터 분한테는 네. 근데 그 메일 온 거에는 30분 정도 알고리즘 라이브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 원영님 오늘 내일 뭐 해요? 저 일단, 하루 종일 알고리즘 풀 건데요. 네. 어, 원영님, 그러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요. 아, 좋습니다. 네. 특단의 조치. 네. 일단 1번, 네. 무신사에 합격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아, 알겠습니다. 아, 가고 싶으세요? 붙으면 너무 가고 싶죠. 아, 합격할 수 있다고 믿으세요. 2번, 네. 레벨 1까지 무조건 다 푸세요. 아, 네.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레벨 1까지 무조건 다 푼다. 네. 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 원영님은요, 네. 문법을 너무 몰라요. 아, 그런 것 같아요. 네. 제도 근데 느낌. 이게 어떤 문제냐면요, 이런 거예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거든요. 네.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기존의 IDE에게 너무 의존해서 개발해온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나쁘다는 게, 나빠요. 죄송해요. 너무 네. 제가 강력하게, 그러니까 아, 직설적으로 예. 말할 수밖에 없는데, 네. 나빠요, 일단. 나쁜 이유. 기본기가 없는 거예요, 원영님은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는 짧은 시간 안에 기르기가 어려워요. 이건 해결책으로 안 쓰셔도 돼요. 3번 아닌데. 짧은 아, 시간 안에 안 돼요. 그냥 해결책을, 마인드 하려고. 네. 해결책을 3번에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레벨 1까지 무조건 다 푸는 방법은, 어, 답을 외우세요. 아, 네네네. 답을 외우고, 네. 답을 외우, 아,
레벨 0 문제 답을 풀지 말고 답을 외우세요. 레벨 0 문제는. 네, 레벨 0 문제는 답을 외우세요. 근데 답을 외우는 게 이런 거예요. 답을 외우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글자를 외우는 게 아니라 문법을 외우는 거예요. 네. 네, 문법을 외우는 거예요. 네, 문법을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죄송해요. 이게 2번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음, 레벨 0 문제, 답을 외운다, 문법을 외운다가 2번. 그리고 나서 1번 다 푼다인데요. 이런 거예요. 두 가지가 지금 같이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고리즘 면접, 알고리즘 문제 면접 방법 네, 문제가 있어요. 네, 그거는 짧은 시간 안에 교정이 상대적으로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것만 문제인 줄 알고 지금 바로바로 중간에 피드백을 드렸던 거였는데 네, 알고리즘 문제 풀이 실력도 문제가 있어요. 네. 네,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아, 아니요. 저 너무 좋아요. 네, 네, 전 원영님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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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다시 이어갈게요. 알고리즘 면접 방법은 제가 하는 대로 그대로 이 영상을 보면서 네, 원영님이 면접관과 면접자 둘 다 역할을 하면서 혼자서 말을 계속 해봐야 돼요. 네, 네, 그거를 레벨 1을 다 풀고 나서 푼 문제를 가지고 해보세요. 그거까지가 즉 4번이죠. 네, 프로그래머스 레벨 1 다 푼다? 네.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0개 풀고 10개 면접 보고 10개 풀고 10개 면접 보고 연습. 그때 5번 면접 보는 방법은 1번 문제 설명, 2번 풀이 방법 생각, 3번 풀이 방법 설명, 4번 네. 풀이 방법에 대한 질문 들어올 경우 대답, 5번 그 다음 구현이에요. 절대, 절대, 절대로 코드를 먼저 치면 안 돼요. 절대 코드를 먼저 치지 마. 네. 이유 설명드릴게요. 코드를 먼저 친다? 그 사람의, 아, 네, 둘 중 하나예요. 천재여서 이미 머릿속에서 다 풀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개발 방법이 일단 구현해 놓고 보자, 이거나. 어, 약간 제가 생각하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일단 구현해 놓고 보자가 왜 위험하냐면, 네, 알고리즘 라이브 코딩에서 걸러내려는 유형이 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아, 그래요? 네, 네. 왜 걸러내냐? 네, 무신사 같은 회사는 네, 느 정도 규모가 있어요. 네, 그렇다는 거는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협업을 해요. 네, 협업을 할 때 생각해 보죠. 코드를 같이 보고 코드를 네, 함께 작성을 하는데 네, A, A 사람은 네, 어떻게 코드를 구현할지 충분히 생각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한 걸 글로 적고 그걸 먼저 공유를 했어요. 네, 동료들이 그 글에 대한 리뷰를 줬어요.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그게 합의가 된 다음 구현을 해요. 네, 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은 일단 먼저 구현을 했어요. 네. 근데 동료들이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해서 바꿨어요. 근데 또 다른 동료가 근데 이런 부분은 빠졌네요? 하면 또 바꾼 거예요. 그럼 A랑 B 중에 누구 뽑고 싶어요? 당연히 전자의 사람을. 네, 그게 알고리즘 테스트예요. 그게 알고리즘 라이브 코딩에서 걸러내려는 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 알고리즘 라이브 코딩은 사실은 네, 실무할 때 음, 어떻게 하는지 보는 거예요. 음, 제가 면접관이었으면 전 그걸 봤어요. 네네, 음. 그렇기 때문에 어,
검색하는 거, 매스 함수의 어려운 부분을 검색하는 거는 너무 괜찮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반대로 하나 더. 지금 여기까지 이제 특단의 조치, 훈련 방법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원영님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부차적인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밑에 설명드릴게요. 네, 현재 상태, 원영님의 현재 상태. 1번, 아까 저게 적지 않았던 얘기인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는 건데, 기본기가 일단 부족해요. 네, 그 기본기라 함은 문법이에요. 네, 자바스크립트 문법. 이게 왜 문제냐? 네, 리액트를 구현할 때 그 사람의 구현 속도의 차이가 나요. 네, 네, 기본기, 문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찾아보지 않고 내가 아는 걸 꺼내 쓰기 때문에 더 빠른 거예요. 네. 그런 구현 속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2번, 음, 논리적 사고의 깊이가 부족해요. 음, 그 논리적 사고의 깊이라는 거는, 네, 음, 지금 원영님은 네. 두 단계, 두 단계, 그러니까 스텝 1, 2로 나뉘어지는 문제에서 1, 2를 끊어서 생각해야 했어요. 아, 네, 저기 리절트 네, 필터하고 솔트를 바로 연결해서 붙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해보고, 이거 안 되네? 필터 한 다음 솔트를 끊어야겠다라고 나중에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데 논리적 사고의 깊이가 깊다는 말은 두 단계를 한꺼번에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혼자서 깊이 사고하는 거예요. 아, 필터를 했다. 그랬는데 없으면 마이너스 1을 뱉어야겠다. 그리고 있으면 솔트를 해야겠다. 라고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깊은 사고예요. 네, 논리적인 깊은 사고. 네, 네, 그 두 개가 지금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네, 원영님이 근데 이거를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단시간에 갖추기 어려워요. 네, 네, 그래서 정말 솔직한 얘기예요. 네. 무신사 통과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여요. 네, 그런데 제가 다시 특단의 조치 1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요. 그거는 원영님이 스스로를 안 믿으면 그 누구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네, 믿어야 돼요. 믿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지 바이브가 나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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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브가 면접관한테도 느껴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믿는 게 진짜 믿음이 되려면 토요일, 일요일 모르겠어요. 6시간 자고 밥도 샌드위치 먹으면서 전 계속 알고리즘 풀 것 같아요. 만약에 무신사가 간절하다면. 네. 네,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리즘 푸는 방법은, 훈련 방법은 제가 써준 저 1, 2, 3, 4, 5. 네, 더 좋은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떠오르지 않아요. 네, 제가 생각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네, 저거대로 하시면 돼요. 무조건 0 문제. 다 외워서, 그러니까 다 외운다는 거는 저걸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고민할 시간 없어요. 레벨 0에서는. 레벨 0은 기초 문법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문법 외우는 게 더 빨라요. 네, 네, 그리고 레벨 1은 논리적 사고 문제예요. 네, 사실 솔직한 말로는 네. 레벨 1이 논리적 사고라고 말하기 좀,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기초적인 문제예요. 음, 왜 그러냐면 스텝 네, 2까지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레벨 2는 스텝 4까지 정도 있는 것들도 많아요. 음, 그러니까 그 스텝 4를 한 번에 생각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면접관이 그 스텝 4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질문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럼 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내가 설계한, 즉 풀이를 먼저 설계한 그 설계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을 거예요, 면접관이랑. 네, 네. 그게 사실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의 핵심이에요. 음, 그러면서 뭘 보는 거냐면 이 사람의 논리적 사고가 얼마나 깊은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제가 말은 되게 잘했잖아요. 저도 진짜 못하는 부분이에요. 네, 네, 저도 저도 퓨리오사 AI라는 회사에서 알고리즘 테스트 봐서 진짜 광탈했거든요. 네,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2024년도 라인에 다니고 있을 때 일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알고리즘 잘 못해요. 네. 근데 이거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음, 그리고 어떻게 훈련할지는 저는 알겠어요, 이제. 근데 훈련할 시간이 없어서 계속 못하고 있는 건데, 우선순위 밀려서. 네. 아무튼, 뭐, 격결로 얘기가 좀 샜는데, 네. 저도 못하지만 같이 이거를 해나가자, 이 얘기예요. 아,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알고리즘 못해도 돼요. 개발하는데 상관없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못해요. 알고리즘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진짜. 중요해요. 그 중요하고 왜 중요한지 지금 충분히 전달이 됐을 것 같아요. 그, 혹시 질문 있나요?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면, 어제 그 레벨 0 문제 풀면서 네. 경찬님이 딱 그 진단해 주셨던 문제를 똑같이 느꼈거든요. 네. 야, 기본기가 되게 없구나. 네. 그냥 맨날 쓰던 기초적인 문법들을 그냥 이렇게 쓰려니까 안 떠오르고 모르네. 약간. 그러니까 음, 이게 체화가 돼가지고 그냥 머리 안 거치고 손가락으로 바로 나와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안 되네. 그래서 음, 좀 기본기가 부족하구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고, 네. 그다음에 그 이 논리적 사고의 깊이가 부족하다는 말을 되게 공감을 했는데,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저는 그렇게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경찬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네. 논리적으로 음, 아, 이걸 하고 이걸 하면 되겠구나. 그런 스텝을 아예 생각을 못 해가지고 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문제를 읽었던 것 같거든요. 그냥. 네. 어,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 거지? 그냥 계속 많이 하고 노력하면 되는 건가? 음,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엊그제 이제 면접을 한 군데를 봤는데 면접 네. 경험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네.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회사가 있거든요. 네네. 떨어졌는데, 네. 네, 그 그냥 뭔가 단기간에 안 되더라도 그냥 내가 꾸준히 옳은 방향으로 가면 네. 언젠간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계속 노력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노력은 하는데 어쨌든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경찰님한테 좀 여쭤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좋아요. 네, 네네, 일단 2번에 대해서, 네네, 1번은 제가 알았고, 2번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하면 되는 건가? 했을 때, 알고리즘 실력을 늘리는 방법도 똑같아요. 네, 지금 스텝 1이에요. 스텝 1이라는 게 뭐냐면, 문법 확인이에요. 그래서 사실 스텝 1도 아니고 스텝 0예요, 0. 네, 스텝 0. 그거를 하고 나면 스텝 1을 푸는 거고, 문제 레벨 1은 스텝 2인데, 사실 저것도 스텝 2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스텝 1이에요, 저것도. 원뎁스짜리 사고라는 거죠. 네. 네, 원뎁스짜리 사고라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포인트는 문법을 외운 다음 원뎁스부터 계속 해보는 거예요. 원뎁스가 익숙해지면 투뎁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알고리즘은. 네, 네. 그래서 수학을 많이 풀어보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수학을 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푸는 거예요. 네, 네, 네. 왜냐면 수학도 아시겠지만 머릿속에서 A 다음 B다, B 다음 C다, C 다음 D다, D 다음 E니까 답이 E다. 인 거잖아요. 네, 네, 수학 풀 때 항상 그렇게 풀잖아요. 네, 알고리즘 똑같거든요, 사실. 네.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네, 네, 그래서 정리하고 설명해야 돼요. 그 머릿속에서 정리하고 설명하는, 정리하는 능력. 그게 논리적 사고의 깊이고, 그게 프로그래머들이 갖춰야 되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네, 네, 네. 네네. 그리고 3번, 원영님이 질문 주시면 제가 방향이 맞는지, 뭐 그런 거 다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일단 그 되게 큰 고민은 일단 알고리즘 부족한 거는 알았으니까 연습을 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부족한 게 뭐지? 이런 고민들을 좀 했거든요. 아, 예를 들면 뭐 코드를 뭐 좋은 코드를 짜는 능력이든지 네. 아니면 뭐 요즘 뭐 기업에서 요구하는 뭐 어떤 특정한 기술 스택이라던가 음,
테스트 코드를 짜는 방법이라던가. 음, 근데 뭐 그 주제는 중요하지 않고 이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지? 꾸준히? 음. 그런 고민들? 원영님께도 똑같은 얘기를 한 번 더 드려야겠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왜 그러냐면은, 어, 알고리즘과는 또 다른 별개의 얘기예요. 네. 야, 제가 되게 신기했던 게 경찰님 유튜브에 계속 주제를 하나씩 올리시잖아요. 네, 그게 되게 깊이가 있는 거잖아요. 네, 영상은 10분, 20분밖에 안 되지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계속 찾아보고 더 밑에 레벨까지 내려가서 보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이게 원동력이 뭐지? 약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 이거 막, 이해했어요. 원동력을 물어보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원동력 플러스 그래서 그거를 하는 방법,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지. 그쵸. 저 같은 사람들은 넥스트의 로딩 컴포넌트를 그냥 갖다 쓴단 말이죠. 넥스트 공식 문서 들어가서 이렇게 쓰면 되고 얘가 뭐 이런 게 좋은 거네. 끝인데 경채님은 진짜 그 코드 레벨 내부 구현까지 들어가서 얘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뭐가 좋은 거고 어떨 때 좋고 어떨 때는 별로다 이런 것까지 다 학습을 하신 후에 영상을 만드신 거잖아요. 네. 또 어떻게 그렇게 접근하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럼 내가 이걸 뭐 공부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떤 방식으로 애를 하시는 거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아, 요거는, 음, 같이 설명드리죠. 여기는 이제 알고리즘 얘기 아니니까 제가 화면 공유해도 되나요? 네네네. 잠시만요. 네. 제가 화면 공유하면서 뭘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냐면요. 네, 어, 제가 그런 말씀드렸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그 과정, 네, 그런 거를 좀 지금 말씀드리려고 지금 자리를 옮기는 거예요. 네네. 네. 자리를 옮기는 거고, 제가 화면 공유 잠깐 할게요. 네, 여기다 놓고 얘기 같이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네네. 잘 보입니다. 네. 원영님의 질문은 이거예요. Next.js를 예로 들어보자. 네, 단순히 로딩 컴포넌트를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아이고,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네, 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러니까 즉 동작 원리죠. 네, 그리고 왜 등장해야 했는지, 왜 쓰는지, 네, 어떤 점에서 좋은지, 등장 배경. 네, 이 두 가지를 음, 그러니까 하게 하는 원동력, 네. 그리고 하는 방법. 방법. 네, 이게 궁금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두 개가 조금 다르지만 방법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설명하면 이거예요. 저는요,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네. 기준이라 함은, 어, 코드를 짤 때 네, 어떤 게 좋은 코드다라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네. 근데 그 기준이 어떻게 생겼냐면, 네. 역설적이게도 동작 원리랑 등장 배경을 공부하면서 기준이 생겼어요. 음, 네. 왜 그러냐면 기준이라는 거는 곧 관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코드를, 이 코드 조각, 이 컴포넌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나만의 관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기준이 있으면 로딩 컴포넌트라는 게 새로운 애가 딱 들어왔어요. 네, 그럼 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요. 어?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 로딩을 구현하는 다른 방법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왜 로딩을 써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기준이 있기 때문에.
로딩을 구현할 때는 1번 아니면 2번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데 하는 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네, 나의 관점이 이미 있는 거죠. 네, 그 상태에서 새로운 게 또 들어왔어요. 3번. 로딩 컴포넌트 같은 게 들어오면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1, 2번, 2번과. 네, 그렇기 때문에 등장 배경, 왜 얘를 써야만 하는지를 깊게 파는 거예요. 네, 그리고 동작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정확히 비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즉, 무슨 얘기냐면, 방법은요, 애초부터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네, 기준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저만의 관점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이 관점을 학습하는 게 그래서 엄청 중요하거든요. 네, 결국 그래야지 코드를 작성할 때 나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네, 원영님도 갖고 싶은 능력이 이거잖아요. 맞아요. 관점을 학습하는 거잖아요. 네, 정확히는 원영님이 갖고 싶은 능력은 기준을 세우는 거잖아요. 나만의 기준. 네, 나만의 기준을 세우려면 관점을 가져야 돼요. 그 관점을 가지는 방법은 관점을 학습하는 거예요. 관점을 학습하는 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동작 원리랑 등장 배경을 학습하는 거예요. 네, 즉 무슨 얘기냐면 3번에 대해서 새로운 게 등장할 때도 이렇게 동작 원리랑 등장 배경을 학습하는 것처럼 만약에 내가 1번, 2번도 아직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냥 이 상태일 때 1번을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내 도구 상자에. 네. 채워 넣을 때 동작 원리랑 등장 배경을 학습해서 채워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이 1번을 나중에 꺼내서 쓸 때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 써야 되고 이런 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게 포인트예요. 언제 써야 되고 그런 걸 다 알고 있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야 2번이 들어왔을 때 또 똑같이 동작 원리랑 등장 배경을 학습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을 비교해서 취사 선택해서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3번도 마찬가지, 4번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술을 학습할 때 동작 원리랑 등장 배경을 학습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 동작 원리랑 등장 배경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 네, 네, 즉, 뭘 위해서냐면 이 관점 학습을 위해서인 거예요. 저는 유튜브 제 영상을 보고 구독자분들이 앞으로는 제 영상을 안 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네, 네. 안 보고 혼자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네, 네, 그걸 위해서 관점 학습을 계속 하도록 제가 노력하는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다들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다들 자기만의 기준으로 동작 원리랑 등장 배경을 스스로 공부하도록. 네, 그렇게 해서 도구 상자에 담아서 꺼냈을 때 비교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네, 이게 핵심이에요, 사실. 네, 그러니까 Next.js는요, 이 중에 하나의 그냥 네, 새로운 3번일 뿐인 거예요. 네, 네, 4번, 5번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핵심은 관점을 학습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만의 기준을 세워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그리고 관점을 학습하려면 어떤 기술, 특정 기술에 대해서 동작 원리랑 등장 배경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공부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만 들어갈게요.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 이 동작 원리, 등장 배경과 동작 원리를 학습하려면요. 중요한 이 앞에 있는 게 있어요. 이게 논리적 사고력이에요. 아,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알고리즘 이런 게 중요해요. 수학 이런 게 중요해요. 저는 제 생각이에요, 이건. 네. 정답이라기보단 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정답이겠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네, 네. 느꼈어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걸 하고 뭐 코딩 풀 때도 항상 이런 생각. 이렇게 해서 논리적 사고력을 길러야지만이 깊이 있게 동작 원리를 파악할 수 있고 깊이 있게 등장 배경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계속 점검하는 거예요. 논리적 사고력이라는 거는 A 다음 B, 그러니까 B의 근거가 C고 C의 근거는 D네?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왜? 왜 그게 맞아? 이렇게 하면 어때? 저렇게 하면 어때?
이건 왜 그런 거야? 하면서 선택하고, 그 다음 다시 또 그 질문하고, 답을 찾고, 다시 그 답에 대한 추가 질문을 더 하고, 이런 사고의 흐름, 이게 논리적 사고력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한 사고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네. 혹시 질문 있나요? 아니요. 너무 지금 다 와닿아가지고 되새김질하고 있었습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까지 뭔가 그 해왔던 게 약간 잘못됐다라고 느낀 게 면접을 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저거에 대해서만 물어보더라고요. 관점, 저의 관점, 네, 너가 이 기술을 왜 썼는지 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왜 썼는지, 다른 선택은 뭐가 있었는지. 그래서 네, 너가 이걸 선택해서 뭐가 더 나아졌는데 네, 이런 것들. 근데 그 관점이 없이 그냥 갖다 썼으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음, 음.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느껴가지고. 근데 경찰님은 그걸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네, 여쭤봤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걸 가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이거는, 정말로 명심하고 개발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계속 가져가도 되는 생각 같아요. 제 생각에. 네. 그래서 사실은 개발자가 하는 일이 뭐야? 했을 때는 이거예요. 논리적 사고. 즉 뭐냐면 관점을 가지고 도구 상자를 채우고 도구 상자를 꺼내고 도구 상자에서 꺼내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네, 관점 가지고. 네. 이 일이 개발자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래서 여기 도구 상자는 계속 바뀔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일련의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사고의 흐름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기업들에서는 이런 사람을 뽑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우리가 좀 선망하는 회사들의 면접에서는 다 이 관점으로 질문들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 그거는 바꿔서 말하면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자는 관점을 가지고 그 관점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